집권 여당,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47개의 그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이제 그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그 예견된 판결이 아닌가. 실제 이제 그 재판은 이제 그 판사가 법률과 이제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이제 그 재판에 개입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직권 남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개입할 직권이 있어야 직권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직권 자체가 없으면 이제 그 남용할 직권도 없는 겁니다. 아주 이제 그 처음부터 무리한 이제 그 기소와 재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결국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 기존의 사법부를 완전히 그 주류를 교체하자. 기존의 그 사법부 주류 교체, 이런 데 그 사법부 장악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이제 그 치밀하게 계획된 이런 데 그 사법부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즉, 양성태 사법부를 파괴하고 새롭게 주류를 교체해보자. 이런 데 그 공작으로 이루어진 이런 데 그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판결을 보면서 결국 양성태 사법부 파괴 공작, 오적, 5명의 적,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그 오적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이제 누가 뭐래도 바로 이제 그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제 그 사법부의 주류 세력을 이제 교체해서 완전히 좌파 운동권, 좌파 세력으로 이제 그 교체하자. 이런 이제 거대한 음모하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누가 뭐래도 사법 파괴 공작의 우두머리는 문재인이다. 첫째 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주류 교체를 위해 문재인이 협조를 하고 모든 이제 그 비공개 비밀 자료들까지 전부 그 검찰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면서 파괴 공작에 앞장선, 그게 바로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실제 이제 그 우리 사법 헌정 이후에 가장 암흑기, 흑역사, 이게 바로 이제 김명수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파괴 공작에도 반드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그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갖다 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행동대장. 실행한 사람은 이제 그 이탄희 판사하고 이제 그 동작에 국회의원 넣었던 이수진, 이탄희, 이 두 명이 그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직권 남용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이제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때 그때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좌파단체죠. 거기에 그 학술대회를 막으라. 이러니까 이제 그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표를 냈는데 이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 그럼 어디로 가고 싶었냐. 그래서 이제 그 안양으로 이제 발령이 난 겁니다. 서로 이제 그 협의하에 이루어진 거죠. 이걸 마치 이게 보복 인사로 이제 그 찍어내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개한 게 이게 바로 이제 이탄희 판사 아닙니까? 이번에 그 불출마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 공작의 책임이 크다. 행동대장.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게 이수진 판사.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죠. 동작이 나경원 의원 지역구 이수진. 이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양성태 사람이었죠. 양성태 때 이제 그 양성태 편에 섰던 이런 자가 이제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마치 이게 엄청나게 대법원에 벌려냈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성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고 법원을 밑결해서 사법 거래를 해서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을 계속 이제 선고 안 하고 미루는
이런 데 그 추악한 박근혜 대통령과 양성태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폭로한 이게 바로 이수진 당시의 판사입니다. 이 두 명이 가짜뉴스로 공작을 핀 이탄희, 이수진 바로 그 세 번째, 네 번째 적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오석이 있다 했는데 다섯 번째는 그 윤종섭 판사입니다. 이자는 우리 판사 사법부의 이성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자입니다. 검찰에 이성윤이가 있죠. 경희대학교 문재인의 후배입니다.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이자가 검찰에서는 가장 친 문재인 이런 권력 애완견 이런 검사고, 그 다음에 판사 중에서는 윤종섭이 경희대 문재인의 후배입니다. 경희대 논 윤종섭 이자한테 모든 재판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보통 서울에 6년 동안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법농단 이것만 재판해라고 6년 동안 서울에 근무하면서 재판한 이게 바로 윤종섭.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이런 판결들이 나오지 않나. 결국 이번 사법부 주류 교체하는 좌파들로 교체하는 양성태 사법부를 파괴하고 주류를 교체하는 이런 공작의 가장 책임자는 오적은 문재인, 김명수, 그 다음에 이탄희, 이수진, 그리고 윤종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김명수 6년 동안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완전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좌파들이 완전히 득세하면서 판결은 도저히 로또 복거이다 이럴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대표적으로 정진석 국회의원에 대해서 노무현 명예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신형이 6개월 넣어버리는, 그리고 유창훈처럼 이재명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가 분명한데 구속을 안 해버리고, 그리고 재판 진행된 게 얼마입니까? 송철호 건, 그 다음에 조국, 윤미향 얼마나 몇 년씩 재판이 지연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지 법치가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 이런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존의 김명수 키즈들 완전히 사법도 정치다 이렇게 외치면서 정치 판결을 일삼는 이런 판사들을 싹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속히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은 수사 중에 있잖아요. 빨리 공개 소환하고 수사해서 기소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이렇게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사법 흑역사 6년을 끝내고 이제 제대로 국민과 함께 가는 이런 사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법부 정말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 사법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 항상 감시하면서 또 건전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희 서정욱 TV 항상 법률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바로 서는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의 김명수 흑역사 6년을 완전히 종결하고 새로운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사법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희도 감시할 거는 감시하고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